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율에 대한 얘기를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번에 부동산 임대 용역 요거 별표시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런 건물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걸 임대줍니다. 그러면 이건 임대 서비스를 정해주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임대 용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때 과표는 어떻게 할 거냐. 용역의 제공인데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실제 임대료가 있을 거고요. 실제 임대료. 그 다음에가 두 번째는 보증금을 받거든요. 보증금. 그럼 보증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보증금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보증금은 이거는 임대인 돈이 아니라 임차인 돈이에요. 보증금은 임대인 돈이 아니라 임차인 돈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 돈 가지고 이걸 굴려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수익이 예상이 돼요.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때 예상된 수익을 우리는 간주 임대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은 그 예시 아래 보시면 부동산 임대 용역 과표는 한번 예시 가지고 볼게요. 갑사업체 빌딩 중 일부를 당한지 임차하기로 계획하고 이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과표를 계산해 보시죠. 그러면 그냥 이기 예정신고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기 예정신고. 그러면 항상 이 신고가 이기 예정인지 확정인지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신고는 1기가 있고 2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기 예정신고는 7월과 8월과 9월이 됩니다. 이때를 말한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실제 임대료 3개월 치죠.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얼마예요? 월 50만 원이죠. 월 50만 원이다. 예, 월 50만 원. 월 50만 원에다가 곱하기 얘는 7, 8, 9니까 3개월이 되겠죠. 네. 그럼 얘는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15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받잖아요. 보증금. 보증금이 3천만 원이야. 보증금이 3천. 보증금 3천에다가 곱하기 요 이자율이 2020년도 7월 1일 현재 그러니까 요 이기니까 요때잖아요. 7월 1일 현재 10월은 기간이 여기 요 해당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 해줘야죠. 3%.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공식이 보면은 365분에 신고기간 일수예요. 일수입니다. 신고기간 일수를 따져야 돼요. 요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7월 달이잖아요. 맞죠? 그럼 7월 달은 얘는 31일, 8월 달도 31일, 9월 달은 30일 되잖아요. 그러면 며칠이 돼요? 92일이 되죠. 그러면 92일 동안의 이자로 생기는 예상된 수익이 얼마냐. 이것을 임대료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간주 임대료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150이 되고 요거를 산정하시면 이게 226,850원이 돼요. 226,850원이 됩니다. 네. 요런 식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예정신고 기간 1기 예정신고냐 2기냐 이걸 주고 실제 임대료 자료 주고 보증금 자료 주고 이자율 자료 줘서 계산해봐라. 이런 패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공식 잘 기억해 두시고 해서 보증금에다가 이자율은 주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365분의 신고기한 일수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패런 3의 세율 및 거래 중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세 표준에 대한 얘기는 다 끝냈습니다. 그럼 부가치세 과세 표준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공급가액이다. 근데 공급가액에 추가로 대가성이 인정이 되면 포함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가 공제되지 않은 것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세와 면세가 혼재가 섞여 있을 때는 적정 기준에 따라 안분하자. 자, 여기 포인트 있었죠. 그럼 과표에다가 10%를 곱해주면은 얘는 뭐가 될까요? 매출세액이 나와요. 매출세액. 그 다음에가 자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매입세액. 그렇죠. 매입세액이 되겠죠. 매입세액. 그럼 이걸 빼주고 나면 이걸 우리는 납부세액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 매출과 매입세금에서 가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있어요. 대손세액공제.
대손세공제가 있다. 자, 요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요 매입세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산세상의 불이익이 있더라 이거예요. 요게 바로 우리는 부가치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해석이요. 그러면 먼저 대손세공제. 대손이라는 것은 내가 판매를 했는데 우리가 대손이라는 거죠.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대손 사유가 발생이 돼서 뭐 부도덕의 사유가 되겠죠. 사유가 발생이 돼서 만약에 외상으로 판매했는데 요 판매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고 VAT 별도다 이거죠. VAT 별도. 그럼 VAT 별도면 얼마예요? 1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 그럼 토탈 받을 돈이 채권 금액 얼마예요? 1,100이죠. 1,100만 원이 채권 금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외상 매출 채권이 되는데 이 외상 매출 채권을 대손 사유에 따라서 회수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만약에 50% 회수가 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1,100에서 50% 회수가 안 되면 얼마밖에 안 되는 거? 550. 550밖에는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550만 원 속에는 VAT가 있는 거예요. VAT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자, 요게 이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100 중에서 50% 회수가 안 되는 거니까 550만 원만 되는 거겠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550이 대손이 된 거죠. 회수가 안 되는 거. 이게 대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출자하고 매입자가 있으면은 이걸 판매했을 때 세금에서 발행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1,0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100만 원. 얘는 매출세금 100만 원으로 발생했을 거고 얘는 매입세금 100만 원으로 해놨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둘 다 매출세금 10%로 잡아놓고 매입세금 10%로 잡아놨는데 회수가 된 거는 5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50만 원밖에 회수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실제로 계산서상으로는 100만 원씩 끌었는데 실제로는 50밖에 회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판매했을 때. 그럼 이걸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주겠어요? 100만 원 판매하면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50밖에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매출자 입장에서는 50만 원 공제를 받아야 되고 매입자도 100만 원 준 것이 아니라 50만 원만 준 거니까 마이너스 50만 원 공제를 해주겠죠. 그럼 빼주고 나면 매출세금이 50만 원이 되고 매입세금이 50만 원이 되겠죠. 해석이. 맞습니까? 해석이. 자, 요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를 반영하자. 그래서 요 매출에도 대손세 공제를 해주고 매입에도 대손세 공제를 해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회수가 되면 어떻게 하냐, 회수가 되면 다시 가산해 줘야 돼요. 다시 가산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된 것을 다시 플러스 해줘야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딨냐. 자, 여러분들 쭉 넘어가시면요. 606페이지입니다. 606페이지에 가보시면 대손세 공제가 나와요. 자, 거기다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한번 의인 안에 밑줄 쳐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는 상품 등을 말하죠. 상품이나 용역,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을 사업자의 사망, 파산, 강제 집행, 회사 정리, 소멸시 완성, 수표,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났다. 그럼 6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 회수할 수가 없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거죠. 자, 6개월 기억하시고 그러면 대신 거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번째 줄에 자, 대손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밑줄입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준다. 맞죠? 그리고 단 사업자의 대손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했을 땐 당연히 가산해 줘야겠죠. 다시. 그래서 밑줄입니다. 다만 이 대손은 확정이 언제 돼야 되느냐? 재화와 용역의 동그라미 공급일로부터 동그라미 10년입니다.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까지 세공제가 가능하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손세 공제는
자, 별표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왜 110분의 10이냐? 이게 대손금이거든요. 이게 대손금. 그럼 VAT가 포함된 거예요, 대손금은.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대손세액은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자, 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550은 5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분의 0.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를 자, 어떻게 될까요? 자, 곱하기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50만 원을 추천하려면 550에서 그럼 550은 어떻게 나온 거죠? 5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이 된 거죠. 그럼 550이 나오잖아요. 그럼 50만 원 나오려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0.1분의 0.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요거 날리고 요거 날려버리면 0.1이니까 50만 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비율을 곱해줘야 되거든요. 요 비율이 110분의 10이 된다는 거예요. 110분의 10. 요 비율이 110분의 1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110분의 10. 자, 요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110분의 10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요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대손세액 공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00분의 10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 박스 밑에 밑줄. 한편 이거는 매출세액만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입자도 조정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줄 한편 공급을 받은 거래 상대방에 대해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예. 확정됐을 때는 차감이 되고 그러나 그 후에 대손금이 변제가 되면 다시 우리가 가산이 된다. 그러니까 이 대손세액 공제가 은근히 중요한 게 매출자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매입자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공급하는 자, 받는 자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확정되면 공급자도 매출세액 차감, 공급받자도 매입세액 차감, 회수가 되면은 가산. 그렇죠? 다만 이때 대손세액은 요 대손금 속에 10%가 반영돼 있으니까 이걸 솎아내려면은 1 플러스 0.1 하자 이거죠. 즉 110분의 10을 곱해서 산정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얘기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602페이지로 갑니다. 602페이지. 네, 602페이지. 602페이지로 가보시면 자, 별 표시해 놓으시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인데 이것도 우리 시험 잘 나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요건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뭐냐? 첫 번째는 증빙이 있어야 돼요. 증빙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서라든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이 있다.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무를 이행해야 돼. 의무. 두 번째는 의무를 이행해야 돼. 의무. 그럼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사업자 등록 의무라든가 이런 증빙도 있어야 되고 의무도 이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성이 있어야지만이 얘는 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위배가 되면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어. 그럼 증빙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매입체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 구입. 네, 이거는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네, 즉 운수업 등 영업용, 부가가치 창출하는 영업용이 아니래. 그러면 업무용을 타고 다니는 거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접대성 매입 마찬가지입니다. 접대성 내가 사주는 거지 되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부가가치라는 것은 내가 사서 되팔아 줘야 돼요. 그래야지 부가가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가가치세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않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예. 그리고 토지 관련 매입. 토지가 면세거든요. 이게. 그다음 일곱 번째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어요. 사업자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밑줄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하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정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은 신청하자가 되겠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자, 분명히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미제출된 매입처별 세액계산 합계표를 수정신고 동그라미, 수정해서 신고 들어온다거나 2번 교부받은 세액계산을 경정, 고치는 거죠. 경정한다거나 세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세금계산서처럼 공급 가액하고 세액을 구분 기재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중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하여튼 요거는 요거 조건을 생각을 하시면서 나중에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입세액 안분 계산. 자,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통사용제와 과세와 면세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가 있으면 이걸 안분하자. 매출 규모에 따라서. 그럼 매입했을 때는 매입세액 10%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10% 금액도 우리가 과세 금액과 면세 금액으로 안분하자.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은 안분산식이 오른쪽에 보니까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이때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와 면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 곱하기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이에요. 전체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말합니다. 다만 박스에 보니까 밑줄 안분 계산하지 않고 매입세액 전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봐 전액을 공제하자. 자, 밑줄 면세 비율이 5% 미만.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이 2만 원 미만. 신규로 사업에서 직전 과세기간이 없다. 그러니까 비중이 이렇게 작으면 우리가 안분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5% 2만 원 미만 이런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거기 보니까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샘플로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예정신고시, 여기는 예정 확정을 다 하자고 그랬는데 일단 예정신고시, 예정 때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은 거기 매입자료 보니까 일기 예정식 매입금액이 300이고 부가가치세가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전제줬죠. 전제 조항을 줬죠. 그럼 30만 원 속에는 과세하고 면세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 솎아내고 싶은 거죠, 해석이.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30만 원 곱하기, 자, 위에 있는 공식이에요. 공통 매입세 곱하기 총 공급가액분의, 그 다음에가 면세 공급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네, 400이죠, 400. 그 일기 예정에 면세 매출이 200, 과세가 200이고, 매출액이 400이에요, 400. 자, 400만 원이 되고, 면세 공과의 비율이 200이 됩니다. 200. 네. 그러면 요 비율만큼 안분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1이 된다. 2분의 1. 그러면 30만 원의 2분의 1은 15만 원이 됩니다. 15만 원. 15만 원이다. 네, 15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입세액에 있는 매입 자료에는 과세 면세가 섞여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이걸 안분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그 자체는 안 되는 거니까 위에는 매출 자료 가지고 하자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요 면세 공과 비율이 5%가 안 되거나 공통 매입세액이 전체 매입세액 중에 뭐 30만 원 중에서 2만 원이 안 됐을 때는 아예 이건 안분 계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확정신고잖아요. 확정신고. 그럼 확정신고시 보면 그 자료 보면 공통매입세액이 얼마가 돼 있습니까? 일기 확정신고 매입금액이 400이고 40만 원이다. 그러면 토탈은 요 30만 원에다가 확정물 더하면 토탈이 얼마? 70만 원이죠. 토탈 70만 원. 그럼 이 토탈 70만 원 중에서 자, 이거 따져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때는 전체 총 공급가액. 그러면 예정 확정 다 한 총 공급가액이 얼마죠? 거기 보시면 일기 예정 확정을 다 더하시면은 면세 매출액이 200에 400, 600, 과세 매출이 200, 200, 400, 1000이 되겠죠. 1000. 1000 중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면세 비율이에요. 면세. 그러면 확정신고시 면세 매출이 얼마예요? 예정은 200이지만 확정 때는 400이잖아. 400. 예, 요 비율만큼으로 안분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40%가 되는 거니까 70에 40%가 되면 얼마예요? 28만 원이 되는 거죠. 예, 요거는 28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28만 원. 그럼 결론적으로 토탈 28만 원인데 이 중에서 이미 매입세 공제 받은 게 얼마예요? 15만 원이잖아.
그럼 15만 원 빼줘야죠. 이미 받았으니까. 그렇죠? 전체가 28만 원인데 그중에서 15만 원 공제 받았으니까 빼줘야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13만 원 되겠죠. 13만 원. 네. 13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제가 된다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중요한 건 있죠. 대손세 공제라는 제도. 그래서 대손이 생겼을 때 대손 사유로 인해서 부도중의 대손 사유로 인해서 대손금이 발생되면 그 대손금에는 매출과 매입세에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매출세액의 가감, 매입세액의 가감이 된다는 거고 확정이 되면은 10년 이내 확정이 되면은 매출세에서 차감, 매입세 차감 다시 회수가 됐을 때는 그렇죠. 대손됐다가 다시 회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가산해 준다. 그다음에 얘는 확정 때 해주는 거예요. 예정 때 안 됩니다. 이거는 확정 때만 해줘요. 대손은 확정 때만 해주지 예정 때는 안 해줘요. 왜냐하면 예정 때는 왜 안 해주느냐? 예정 때는 왜 안 해주냐? 예정 때 대손됐다가 확정 때 회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 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가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 등의 증빙을 받자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의무도 사업자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부가가치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대성 매입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거나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공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수정해서 했을 때는 우리가 경정해서 했을 때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우리가 역시 공통매입세, 과세와 면세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가액 비율로 안분해서 따져주자. 우리 공통사용제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그렇죠? 다만 요 면세 공가액 비율이 얼마 몇 프로 미만? 5% 미만. 그러면 95%는 과세고 나머지가 면세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이 2만 원 미만의 거의 의미가 없는 금액이 됐을 때는 우리가 안분을 생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의제매입세액이라는 주제가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